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화가 나 있습니다. 썸네일을 보셨다면 눈치채셨겠지만 SBS에 화가 나 있습니다. 저를 화나게 한 SBS의 글은 방송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기사는 아니고요. SBS 홈페이지에 기자들이 작성하는 취재 파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 박원경 기자가 작성한 글인데요. 공고한 진영 논리 속에서 공판 중심 보도는 가능하긴 한 걸까? 라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의 취지인즉슨 저처럼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법정에서 방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사실이 아니다 라거나 잘못 보도가 됐다 라고 주장을 하면 공판 중심 보도는 무가치한 일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이런 취지의 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 5월 12일에 제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을 해서 그 전주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12차 공판에서 재판부의 성명사항을 설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 재판부가 직인 파일이 왜 정경심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에서 발견됐느냐 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재판부가 요구한 것은 직인 파일이 아니고 표창장 파일이다. 그 내용을 바로잡아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대기실에서 양지열 변호사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본 방송에서 그 내용을 바로잡아줬죠. 왜 그러냐면 당시 다른 언론뿐만이 아니고 YTN도 미리 준비한 자막에 직인 파일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인 파일이 아니고 표창장 파일이 맞는다, 맞는 표현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박원경 기자는 이 취재 파일이라는 글에서 그와 같은 저의 발언이 왜곡이고 허위 내용이다 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의 글을 한번 직접 읽어드릴게요. 직인 파일은 재판부의 성명사항이 아니었다 라는 소제목을 달고 이런 전제에 대한 오류 말고 재판 과정에 나온 발언 유무와 그에 대한 해석 오류도 등장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 출연자와 진행자에 의해서입니다. 지난 7일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가 성명을 요청한 부분과 관련해서입니다. 출연자로 나온 유튜버의 얘기에 진행자까지 동조하면서 왜곡은 마치 사실이 됐는데 우선 재판부가 성명을 요청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제 발언이 오류고 왜곡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재판부가 성명 요청한 그 배경 설명을 좀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에 대해 정 교수 재판부는 해당 파일들이 왜 정 교수 컴퓨터에 있었는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교수 혐의와 직결되는 것이 총장 직인 파일이기에 많은 언론들이 재판부가 직인 파일이 왜 정 교수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는지에 대해 성명을 요청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언론에 묻어가려고요. 많은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요. 당시 5월 7일 표창장 파일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수십 개 언론사가 표창장 파일이라고 제목을 달고 보도를 합니다. 직인 파일이라고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한 서너 개 언론이 직인 파일이라고 보도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SBS, 그리고 뉴데일리, 그리고 중앙일보, 그리고 나머지 하나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 유설희 기자의 기사입니다. 대다수의 언론이 표창장 파일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판 내용을 받아 적기는 하지만 저도 정확하지 못할 수 있죠. 틀릴 수 있죠. 그래서 만에 하나 몰라서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법한 기록을 여러분께 직접 읽어드릴게요. 재판장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컴퓨터에 대해서 양측 성명사항을 보내드렸는데 그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저희 재판부가 의견서를 보고 공통적으로 든 의문은 2012년 9월 7일 다른 직원이 발급해줬고 재발급도 다른 직원이 해줬는데 동양대 총장명의 표창장 파일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그 직원이 피고인 컴퓨터를 쓴 거냐?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표창장 파일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전후 맥락에서 재판장이 직인 파일이라는 워딩은 한 차례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할 리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트리플 체크를 했다고. 자, 계속해서 박원경 기자의 글입니다. 왜곡은 어떻게 사실이 되는가? 라는 글에서 그런데 TV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면서 양지열 변호사의 발언과 제 발언을 일부 인용을 해서 소개를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의 발언은
본인도 직인 파일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나하고 빨간아재하고 얘기를 나눠보니 직인 파일이 아니고 재판부가 요구한 거는 표창장 파일에 대한 성명 요구를 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도 부연 설명을 통해서 당시에 재판장이 언급한 것은 직인 파일이 아니고 표창장 파일이었다. 전혀 다른 의미의 파일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일부 잘못 보도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이 박원경 기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실이 아닙니다. 출연자들은 기성 언론들이 재판부에 명확한 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쪽같이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이러면서 제 발언이 오류고 왜곡이고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허위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저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 사항은 꼭 더블 체크, 크로스 체크, 트리플 체크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 주장이 틀리다면 제가 유튜브 접겠습니다. 거꾸로 박원경 기자의 주장이 틀리다면 본인이 기자직 접는 거 어떻습니까? SBS가 당시 YTN 뉴이저에서 한 방송 내용이 좀 아팠나 봐요. 제가 그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바로잡고 했던 이유도 SBS 방송 때문이거든요. 5월 7일에 SBS가 오후 2시 남짓 돼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판에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합니다. 제목이 표창장 파일 왜 정경심 컴퓨터에서 나왔나 재판부가 설명을 요구했다. 이런 제목의 보도를 합니다. 이 원문은 연합뉴스 기자의 기사고요.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의 정 교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라며 뭐 이렇게 설명을 요구했다라는 재판장의 언급을 인용을 하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SBS가 그날 저녁에 보도를 하면서 제목을 둔갑을 시킵니다. 표창장 파일을 직인 파일이라고 바꾸고요. 본문도 바꿉니다. 제목이 이렇게 바뀝니다. 직인 파일 왜 정경심 컴퓨터에 있나 반문한 재판장 이렇게 바뀌고요. 본문도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 컴퓨터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재판장의 발언을 원문에는 표창장 파일인데 직인 파일이라고 재판장의 발언을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SBS가 왜 이런 보도를 했는가는 이어지는 기사에서 확인이 일부 가능합니다. 배경 설명부터 드리자면 지난해 9월 7일에 SBS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최초로 하죠. 이날은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당시 세간에서는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할 정도로 뭔가 확실한 물증이 있다는 거야? 의문을 가졌죠. 근데 검찰은 차고 넘치는 물증이 있다고 했고 그 물증이 이미 있음을 입증하는 보도였습니다. SBS 보도는. 근데 사실이 아니었죠. 최소한 오보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오보를 넘어서서 음모론의 영역으로까지 들어가면 검찰과 SBS 사이에서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왜냐하면 SBS가 보도한 이 총장 직인 파일은 보도 사흘 뒤에 임의 제출받은 컴퓨터에서 또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강사휴게실 컴퓨터였죠. 그래서 당시 SBS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고 의견 진술까지 듣기로 했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SBS가 이날 보도에서 원문은 표창장 파일이었는데 저녁 뉴스에서는 직인 파일이라고 슬쩍 워딩을 바꿔놓고 이어서 이런 제목의 보도를 합니다.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논란 계속. 당시 상황은? 이러면서 지난해 9월 7일 SBS가 직인 파일 보도를 할 당시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 중에 일부 문장을 보면 당시로서는 총장 직인을 찍는 데에 이용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 또는 총장 직인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지만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단순히 표현상의 문제였다. 이거는 해명도 아니고 반박도 아니고 소명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무슨 보도인지 모르겠어요. 9월 7일자 보도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자칫하면 이 법정 제재까지 받을 위기에 처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물타기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민원연에서 지난해 9월 7일 최초 보도하고 이 보도 5월 7일자 보도의 문제점
그 표현상에 내용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대조표까지 만들어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원경 기자의 취재 파일 계속 보시죠. 공판 중심 보도는 만능 해결책일까? 라는 소제목에서 위 유튜버의 주장은 사실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녹취는 불가능합니다. 재판을 청취하는 기자들이 녹취록 수준에 가깝게 공판 워딩을 받아치고는 있지만 녹취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에 출연한 유튜버처럼 나도 재판에 들어갔는데 내가 들은 건 그게 아니다. 기자들이 잘못 듣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마땅히 사실 여부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여부를 가리기가 어렵다고요? 왜 갑자기 발을 빼죠? 오류고 허위고 왜곡이라더니. 자, SBS 기자들도 법정에 들어가서 이 워딩을 받아 썼을 거예요. 노트북으로. 본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기자들이 녹취록 수준에 가깝게 공판 워딩을 받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날 법정에 들어온 기자들이 10여 명이 넘습니다. SBS 기자의 이 타이핑으로만 확인이 안 되면 다른 기자들이 받아 적은 거 그거 한두 명 거만 크로스 체크하면 금방 사실관계 확인됩니다. 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하죠?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자, SBS에서 왜 이렇게까지 SBS 회사 차원이 아니면 일부 기자가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억지를 부릴까? 힌트가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이 취재 파일 글을 올리기 바로 전날 5월 21일에 SBS에서 두 차례 이런 보도를 합니다. 정경심 표창장 파일 모르는 사이 내 컴퓨터에 백업 해명. 다음 기사는 표창장 파일 모르는 새 내 컴퓨터에 백업. 정경심 측 재판부와 설전.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합니다. 분명히 워딩이 표창장 파일이죠. 박원경 기자가 주장하다시피 직인 파일이라고 SBS도 보도를 안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도 매 문장마다 표창장 파일, 표창장 파일, 표창장 파일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됩니다. 이 보도가 박원경 기자가 취재 파일을 올린 날로부터 바로 전날 5월 21일에 있었던 보도입니다. 재판부의 성명 요청에 대해서 피고 측이 어떻게 성명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였어요. 여기서 분명히 표창장 파일이라고 바꿨죠. SBS 스스로. 이 보도와 관련해서 당시 재판부의 정확한 워딩이 뭐야? 직인 파일이야? 표창장 파일이야? 이 진위 여부를 SBS에서 따지면서 혹시 박원경 기자 깨졌습니까? 윗선에 혼났어요? 제가 어디선가 본 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은 더 크고 많은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 처음엔 임기응변식으로 내뱉은 거짓말이었더라도 후에 그 근거를 대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거짓말을 추가적으로 꾸며내게 마련이다. 거짓말들에 둘러싸여 지쳐갈 때면 스스로를 속이며 이것이 최선이었노라고 자기 세뇌를 시작한다. 박원경 기자님, SBS 홈페이지에 본인 소개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호지심을 아는 사람이 되자는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호지심.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언론인이 되길 빌겠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으면 닥치고 찌그러져 있든가.